Anything worth having has its price. 가치 있는 무언가를 갖기 위해서는 치러야 할 값이 있다. 네, 지금 초기 영상하고 좀 비교하시면 확실히 얼굴도 붓고 몸도 붓고 지금 그랬어요. 임신 중기 소감만 말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첫 번째 임신과 두 번째 임신 때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8년, 10년 전에 알았더라면 훨씬 나았겠다 하는 그런 팁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임신 중이신데 마음이 힘들거나 아니면 뭔가 걱정이 많고 두려움도 많잖아요. 그런 시기에 말씀드리는 게 조그만 희망 아니면 가이드가 되어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저의 중기 소감 겸 내가 지금 아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임신, 두 번째 임신을 했던 게 8년 전인 거예요. 8년 전, 10년 전. 그때랑 지금 저랑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먼저 이거를 내가 옛날에 알았더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번에 임신 초기 때 이 영상을 보게 된 게 너무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유키즈에서 서울대 전종관 교수님께, 산부인과 교수님께서 하신 말인데 정말 감동받은 것은 이거예요. 임신 자체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우리 너무 힘든 시간을 이렇게 어렵게 보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포커스가 산모가 아닌 아기한테 모든 거를 집중한다는 거죠. 산모부로 안정하라는 건 그 아기를 위해서잖아요. 사실 산모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도움이 되는 게 없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번 세 번째 임신했을 때는 이 영상을 본 것도 있지만 안 보셨다면 꼭 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그때 저라면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이 전종관 교수님께서 태교가 아무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를 위해 따로 시간을 내어 태교를 하는 거는 글쎄 그게 나한테 즐거운 일이면, 만약에 내가 뭐 이럴 수 있죠. 내가 뭐 카페 가는 게 이건 태교를 위해 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 의미로서 가서 좋으면 좋은 건데, 꼭 태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태교 책을 사서 나는 이걸 읽어야 돼, 아니면 거기 보면 막 남편이 읽어주라고 써 있거든요. 남편한테 그거를 읽어달라고 막 얘기하고 하는데 남편이 또 잘 안 들어. 남편이 피곤해 이러면 또 되게 서운하고.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건데 그걸 가지고 제가 좀 서운해하고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배가 불러서 힘든데 남편은 이렇게 아기한테 뭐 책도 안 읽어주고 뭐 예쁜 말이라도 좀 이렇게 가까이서 뭐 아빠야 뭐 오늘 잘 있었니 뭐 이런 따뜻한 말 좀 해주기를, 뭐 그런 픽처 퍼펙트한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했고 아빠가 그랬니, 그런 것들을 되게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첫째 둘째 때는 되게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남편들도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사회생활 하고 돌아오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걸 이제 이해하거든요. 태교라는 명목 하에 이 남편한테 계속 그걸 바라고 나는 실망하고 그것들이 너무너무 부질없었다는 거를 느꼈어요. 제가 지금 느끼고 나니까 태교는 그냥 엄마가 기분이 좋고 엄마가 행복하면 되는 건데 그걸 누가 할 수 있느냐? 나밖에 할 수 없어요. 내 몸은 내가 기분 좋게 하는 건 내 몫인 거예요. 내가 임신하고 있고, 그리고 그 기분이 정확히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도 내 아이고. 그래서 저는 이번 셋째 임신하고서는 모든 것은 셀프다. 이 세상은 셀프다. 그냥 깔끔하게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바라지도 않고, 뭐 가끔 뭐 이렇게 그래도 해준다고 이렇게 해주면 너무 고맙죠. 그렇지만 태교에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걸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저는 저에게 태교는 뭘까 잘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필라테스 1:1 받는 게 태교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성격한테는 그런 거예요. 저는 임신 전에도 운동을 많이 했고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항상 임신을 하면 운동이 다 끝나고 뭐 요가 정도만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제 기억에 있는 임신 중 운동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게 다 괜찮다. 오히려 엄마한테 좋다. 이렇게 느끼고 나서 나는 필라테스를 일주일에 2번 1대1로 받겠다. 네, 필라테스 가격이 싸지 않죠. 1대1은. 저도 임신 전에는 그룹으로 했었거든요. 1대1이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선생님하고 너무 밀착되어서 뭔가를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있어서 안 했었는데 임신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1대1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남편한테 나는 주 2회는 나의 태교를 위하여 필라테스를 해야겠다. 1대1 필라테스를 해야겠다. 당신이 좀 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당연히 운동을 위해서고 저를 위해서라는데 당연히 해주죠. 그래서 그렇게 필라테스 1대1을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내 몸에 딱 맞춰서 해주시고 기분이 막 몸이 안 좋아도 가서 좀 내 몸으로 내 몸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 그 다음에 선생님과의 커뮤니케이션, 또 내가 이런 자세도 임신할 때도 할 수 있네 하면서 뭐 이렇게 어려운 동작은 아니지만 그래도 막 브릿지 자세 같은 거 하고 그러면은 기분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내가 나의 의지로 내 몸을 더 편하게 만들고 나의 아이와 나를 몸을 좀 더 낫게 만든다라는 그런 의지와 그런 행위가 저에게는 그런 게 태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모두 나에게 맞는 태교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에게는 뭐 그게 어디를 놀러 가는 게 될 수도 있고, 뭐 어디 뭐 친구랑 만나서 뭘 하는 게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셀프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기댈 필요 없고 내 몸이니까, 내 몸을 기분 좋게 만드는 거는 나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다는 거를 과거의 저에게 그렇게 미련하게 기다리거나 기대하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또 제가 생각하기에 과거의 저의 임신 기간에 저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들도 좀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8년,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조금 더 성숙해져서 느낀 것일 수도 있는데, 임신을 하면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호르몬 때문에 막 기분이 왔다 갔다 하고 좋았다가 우울하기도 하고 뭐 이런 굉장히 많은 감정 변화를 겪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조금 기대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제가 뭐 전혀 나는 기대 없이 나는 다른 사람들을 더 먼저 생각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임산부 특혜라고 해야 될까요? 나 그래도 임신했는데 날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이런데 자기네들보단 내가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약간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나만 그렇게 지금 뭐 마음이 그렇고 롤러코스터 같고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을 수도 있고 다들 바쁘고 힘들고, 그런데 나만 무슨 특혜 받은 것처럼 나만 더 봐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기대하게 되면 실망도 하기 마련이고 또 괜히 사사로운 감정을 그런데 소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사실 어디서 제일 많이 느꼈냐면 제가 책을 읽으면서 느꼈어요. 이 책이 The Seven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이라고 제가 북클럽에서 진행한 책인데, 제가 이렇게 두꺼운 책에서도 그 한 문장이 너무너무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면요. People are very tender, very sensitive inside. I don't believe age or experience makes much difference 라고 나왔어요. 사람들은 모두 다 very tender하다. 치킨 텐더 아시죠? 그 살코기만 있는, 그 부드러운 살코기만 있는, 다들 아는 부드러워요. 그리고 very sensitive inside. 누구나 다 센시티브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물론 그거를 표현하느냐 안 표현하느냐의 차이가 있지만 누구나 그런 감정을 갖고 있고, 이것이 I don't believe age, 나이나 or experience, 경험으로서 이게 별로 큰 차이가 없다.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이가 더 많아서 더 경험이 많다고 뭐 이래서 뭐 그런
그 센시티브하고 텐더한 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뜻은 정말 애나 어른이나 다 누구나 그런 것을 갖고 있다는 거니까 나만 너무 임산부니까 그렇게 좀 대우해주고 내 마음 좀 이해해주지라고 하는 것보다 어쩌면은 내가 아이를 갖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금 더 마음을 베풀고 조금 더 이해하는 마음으로 남들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 이모셔널 서포트, 감정적인 서포트를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이번 임신에서 처음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저에게 이야기한다면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네요. 음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조금 먹고 싶은 거를 먹는 거에 대한 길티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거 먹으면 살 너무 찔 것 같아. 그런데 진짜 살이 많이 찌기도 쪘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많이 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활동을 그만큼 안 했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몸을 조심조심 하느라 활동이 적어지면 어쩔 수 없이 소비되는 칼로리가 없기 때문에 많이 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임산부가 운동을 많이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라도 너무 많이 먹지 말아야지. 그리고 또 그러잖아요. 뭐 2인분 먹으면 안 된다. 네, 정말 2인분 먹으면 안 되지만 근데 그렇게 땡길 때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요즘 이렇게 막 빵도 진짜 먹고 아이스크림도 진짜 많이 먹어요. 근데 먹고 싶을 때는 먹자 이 주의자예요. 사실 임신을 안 했을 때는 그런 거 되게 다 가려 먹었었는데 이거야말로 임산부 특혜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는 임신 이제 출산하고 빼면 되니까. 그리고 내가 그만큼 먹었다면 밖에 나가서 조금이라도 걸으면 되니까 그거를 조금 먹고 살을 안 찌워서 그만큼 빨리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차라리 제가 과거에 저의 임신한 저에게 말을 한다면 그냥 먹고 싶은 거는 먹되 그거를 감안해서 몸을 더 움직여라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머릿속에 두고 차라리 내가 그렇게 먹었으니까 더 움직여야지. 그러고 뭐 내일 운동 가서 조금 더 또 열심히 하고 뭐 갈 때 올 때 한 10분이라도 더 걸어야지. 이런 식으로 내가 먹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이거를 끝나고 출산을 하고 충분히 내 몸을 다시 돌릴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게 아이에게나 저에게나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루틴인 것 같아요. 임산부에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다른 것도 많겠지만 루틴을 갖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루틴이 만들어지잖아요. 평일 같은 때 회사를 가셔야 되니까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가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일을 하시고 그리고 집에 오시고 쉬고 뭐 이런 게 되는데 저같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프리랜서나 아니면 재택근무자나 아니면 일을 안 하는 주부인 경우에는 몸이 이렇게 되다 보면 진짜 아무것도 움직이고 싶지 않은 날들이 있고 집에 있으면 그만큼 많이 눕게 되긴 되더라고요. 근데 경험상 많이 누워서 좋았던 것보다 안 좋았던 경험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보면은 많이 누워 있으면은 혈액순환도 안 되고 그러면은 되게 많이 붓고 기분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조금 누워서 조금 몸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계속 눕게 되니까 루틴이라는 게 있으면 내가 좀 몸이 귀찮아도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일을 딱 하는 시간 이렇게 정하고 점심 먹고는 무조건 바로 눕거나 앉지 않고 그 자리에서 설거지를 한다거나 저녁 준비를 좀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시간을 좀 짜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시간들에
뭔가 활동을 하도록 그거를 짜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과거에 첫 번째, 두 번째 임신했을 때 기억을 해보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혼자 있거나 뭔가 활동을 이너프하게 하지 않은 날들이 많이 기분이 좀 다운되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이번 임신 기간에 좀 더 활발하게 있고 싶다 한다면 루틴을 만들어서 뭐 운동 가는 날을 정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이날은 일주일에 한 번은 뭐 내가 사람을 만나러 나간다 뭐 이런 거를 정한다거나 뭐 일주일에 뭐 하루는 뭐 일부러 뭐 장을 보러 뭐 나갔는데 뭐 걸어서 나간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나 하루에도 뭐 이 시간에는 쓰레기 버리러 가면서 뭐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나를 움직이게 하게 하는 것들을 준비해 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 루틴 안에서 하루가 좀 늘어지지 않고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밤에 좀 피곤해서 잠을 들 수 있게 하는 게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누워있고 싶고 저도 그럴 때 있고 물론 임신 초기나 그런 때는 정말 누워 있어야 돼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죠. 저도 지금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막 저번 주 일요일이나 월요일은 정말로 소파에 계속 붙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날들까지 그러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날들에서는 그렇게 루틴의 안에서 몸을 움직이면서 활동적으로 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영상을 끝내기 전에 정말 좋은 글을 봐서 공유해 드리고 싶어요. 매일경제신문 아시죠? 거기에 밀레니얼 시각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토요일날인가 나오는 건데요. 정지우 문화평론가님이 쓰시는 글이 있는데 이분이 거기에다가 육아에 대해서 쓰셨는데 남자분인데 이제 아이가 있죠. 근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글이어서 마지막으로 이거를 공유하고 싶어요. 신이 있다면 신은 우리에게 잠시 온 영혼을 고갈시키듯이 사랑하라고 아이가 있는 한 시절을 주는 것 같다. 한 번 사는 인생 그렇게 사랑할 시절을 가지라고 삶의 가장 깊은 정수를 한 모금 마시고 돌아오라고 말한다. 삶이 어려운 것은 그만큼 가치 있기 때문이다. 가치 있는 모든 것은 어렵다라고 얘기했죠.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Anything worth having has its price라고 똑같은 그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말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참고 또 이 시간이 우리의 영혼을 이제 고갈시킬 출산 후가 있는데 사랑하라고 인간으로서 아기를 정말 깊게 사랑할 시절을 주는 신이 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삶의 가장 깊은 정수를 한 모금 마실 준비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뜻깊은 임신기간, 편안한 임신기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이제 출산에 임박했을 때, 임신 후기 때 또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